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 또 이렇게 돈이 또 많이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리와 과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좀 바보 같은 게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정말로 열심히 벌어요.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해서 법니다. 물론 일부 불로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우울하고 불안하고 슬프다고 욱해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정말로 과소비를 합니다. 정말 공중에 돈을 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뭐 보상을 받았다. 좋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다면 그런 행동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로 집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불행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물건을 안 사서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노동을 하더라도 절박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악착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편안하고 좀 즐겁고 일 자체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섰을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완벽한 자유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는 정할 수 있죠. 아, 그래, 내가 집도 좀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좀 쌓여가고 있어. 이 일은 참 감사한 일이야. 저 고객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고객들이고 우리 직원들은 너무너무 좋은 직원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요? 돈이 내가 다 나갔으니까 또 그만큼 채워야 돼요.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정말 불행의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리와 과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요, 신시아 크라이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심리 상태와 과소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논문의 제목도 재밌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구두쇠가 아니다. 네, 심리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자신과 무관한 상품을 살 때도 과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의 어떤 럭셔리하고 뭐 유명 제품 이런 것들을 사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안, 외로움, 슬픔 이런 이 세 가지 감정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 고통의 대표적인 그런 감정인데 이런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인간은 누구나 회복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죠. 내가 이랬는데 이거라도, 그죠? 또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와 소유로 이어집니다. 무조건 돈을 뿌려버리는 소비가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심지어 고통을 받았을 때는요, 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할 때는 일단은 뭐 즐거움이 있죠.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부러워하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유함으로써 어떤 안정감, 불안감을 조금 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과소비는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파산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죠. 아셨죠? 네. 자, 불안할 땐 사실은 모든 동물들도 뭔가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같은 경우도 환경이 계속 바뀌거나 이러면
그 도토리 같은 것을 계속 먹지 않고 모으려고 합니다. 예,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도요, 그래요. 불안했을 때는 어떤 방어적 태도로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티셔츠 하나 입어도 되는데 꼭 명품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그냥 가방 하나를 뭐 그냥 뭐 등산 가방 하나 정도가 필요한데 꼭 고가의, 예, 유명 제품을 들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네,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안정적일 때는요, 이런 행동들을 좀 적게 하죠. 그리고 내적인 것에 더 성찰하게 되고 내적인 것에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불안을 대표적으로 자극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홈쇼핑이죠. 지금 당장 사셔야 됩니다. 이제 마감입니다. 꼭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계 돌아가는 걸 보여주죠. 카운팅 되는 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들, 사야 돼. 꼭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되죠. 또 이 대표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학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놓고 계속 공갈과 협박과 정보와 막 이상한 것들을 죄다 섞어가지고 계속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 뭐라도 할 것 같거든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게 됩니다. 학원에 등록하게 되고 아이를 이제 다그쳐서 학원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 짓을 하죠. 네, 또 불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죠. 종교요. 그래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종교시설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칩니다. 기독교 신자면은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불교 신자면 기도나 제사, 또 무속신앙을 믿는 분이라면 굿 같은 거를 많이 하겠죠. 이것 또한 과소비죠. 사실 그 돈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과학적으로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그냥 단지 심리적 위로일 뿐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또 외로움도 있습니다. 외로움이요. 외로움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요, 5분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와 토론하고 싶은지를 적어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실험 대상이 되는 한 대학생은 자기가 실험 대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대학생들이 이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랑 토론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되게 당혹스러웠겠죠? 그죠? 사회적 배척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외로워졌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각 대학생들은 하얀 종이를 받고 동전을 그려보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동전을 그리기 시작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사회적 배척을 받은 대학생이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게 동전을 그렸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회적 배척을 받은 것을 보완하려는 심리.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거라도 취해야겠어. 뭐 이런 식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의식적이죠. 그래서 주부님들 중에서도 유독이나 외로우신 분들이 이 명품이나 고가 상품에 좀 집착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금술이 좋고 부부애가 좋으신 분들이 뭐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 뭐 생일이나 이럴 때 뭐 고가 제품을 서로 선물해 준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유행 따라서 계속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여력도 안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많이 외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픔에 관련된 연구도 있어요. 슬픔은요, 일단은 A군과 B군으로 나눴어요. 학생들을. 그 다음에 한쪽 A군은 평화로운, 아주 잔잔하고 좀 재밌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B군은요, 슬픈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뭐 주인공이 죽고 뭐 아프고 막 이런 거요. 자, 영화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통을 판매하게 했습니다. 근데 가격표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이 얼마에 사겠냐, 이 적정 가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실험이에요.
근데 이 A군, 평화롭고 재밌고 잔잔한 영화를 본 친구들은 이 물병을 2.5달러로 평균 측정했습니다. 근데 이 슬픈 영화를 본 B군은 이 물병을 10달러로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배 이상 이 물건을 높게 평가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슬픔은 대표적으로 상실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실됐다는 건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심리가 반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랑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진짜 저거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물건인데도 이 사람들 A군에 비해서 B군이 그거를 더 높게, 나한테 더 의미 있게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불안, 외로움, 슬픔이 있다 보면 결국에 진정한 부자, 그리고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단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항상 좀 편안한 상태,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몸도 지쳐 있으면 분명히 과소비, 그리고 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인가를 사지 않더라도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요. 맞죠? 우리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밤마다, 그죠? 밤마다 야식 먹으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뭐 집에서 음식을 그냥 쓸어 놓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휴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휴식은 중간중간에 좀 멍 때리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낮잠도 좋습니다. 낮잠을 뭐 1시간, 2시간씩 자라는 거 아니고요. 한 10분, 20분, 뭐 길게는 한 30분 정도라도 이게 좀 잠깐이라도 졸면, 그러면 분명히 이, 이 휴식이, 충분한 휴식이 제공될 겁니다. 그 다음엔요,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1시간 정도요. 그럼 분명히 심리적 고통, 스트레스가 많이 완화될 겁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화난 만큼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인디안의 화해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화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다. 나 화 풀렸다. 그럼 이제 돌아오는 거죠. 되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만약에 소비를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거는 나의 나이, 그 다음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경제적 조건, 그 다음에 나의 사회적인 역할,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브랜드를 한두 개 정도 좀 압축시키세요. 안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마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현란한 유혹,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자꾸 무엇인가를 사들이게 돼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이든 음식이든 아니면 뭐 자동차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나는 어떤 브랜드가 나랑 맞더라, 또 어떤 스타일이 맞더라, 나는 뭐 다른 거는 나랑 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저처럼 걷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고 1시간 이상 뜁니다. 근데 저한테 막 그 이태리 슈트 막 이런 게 어울릴까요? 필요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거저 줘도 옷장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제 돈 주고 살 이유도 없죠. 그죠?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가벼운 면티 몇 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여건,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 역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나한테 맞는 브랜드를 정하시고 거기 내에서 소비를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비가 확실히 줍니다. 네. 그 다음엔요, 한 번 산 물건은 자주 오래 쓰세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일단은 스트레스 받고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았으니까 소비하는 거에 너무 즐겁습니다. 뭐 백화점 가고 아울렛 가고 그러면 대접해 주잖아요. 그리고 막 시원하고 막 주차장 넓고 막 물건 막 갖다가 실어주기도 하고, 이런 재미에 정말로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한 번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계속 사가지고 장롱에 계속 넣어놔요. 그건 정말 바보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과소비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 물건 정말 뽕이, 네, 정말 본전 다 뽑을 때까지 그냥 쓰세요. 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과소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뭐 브랜드도 막 중구난발이고 스타일도 중구난발인데 정말 명품 가방이 한 20개씩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또 어려우면 그거 내다 팝니다. 왜? 그리고 또 속상해하죠. 그러다가 조금 돈 벌면 또 다시 또 사드려요. 그랬다가 다 또 돈 없죠? 그럼 또 갖다 내다 팔아요.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이거 이래선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죠. 계속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상 심리로 조금 과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정말로 자주자주, 그리고 오래오래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물건의 값어치를 충분히 누리세요. 아셨죠? 무조건 소비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물건이 나한테 주는 그 어떤 효용의 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 자유,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심리적 고통과 과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